전직 대통령 부인의 퇴원 소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영상이나 현장 소식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출구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건 병원 내부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고 전 대통령 부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퇴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4시고요. 전직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 서울고등검찰청 안에 있는 특검 조사실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안 된다, 차단막 설치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따라서 지하로 가면 못 들어갑니다. 지상에서 정식 출입구를 통해서 특검 조사실로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내일 서울 고검에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11일 만에 퇴원이거든요. 휠체어의 모습, 글쎄요. 병명 또 증세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여서 우리가 추정해서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치인의 가족의 행보이기 때문에 또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여러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재벌가들이 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나오면 휠체어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예. 정치인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특히 이제 영부인 박지원 의원이요. 예. 원래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모습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저는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예. 판단 잘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위해서 큰 죄를 지었다. 나의 이 잘못을 정치적 법적으로 달게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부하들은 선처를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진솔되게 국민들에게 수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뭐 지하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반성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구나. 예.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역대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지경을 만든 사람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은 정말 안중에 없더라도 지지자를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큰 잘못을 했다.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희생하겠다. 뭐 이런 반성과 성찰 그리고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의 처절한 그런 반성이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과 또 잠시나마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진솔한 모습으로 사죄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더 큰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이고 또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추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이 작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전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저런 모습을 연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부인으로서의 가벼운 처신과 사적 판단이 공적 판단보다 우선시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면품 빼기다 등등 주가 조작이다 이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동정심을 자극하는 저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오늘 오후에 저 사진이 이제 나오면서 노출되면서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다음 주에도 당 지지율은 안 오르겠구나. 예.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할당을 했지만. 네, 당 지지율은 안 오르겠구나. 할당은 했지만 그 생각이 들었고요. 왜 어떻게 그렇게 퇴원하는 모습을 언론이 포착할 수 있었을까? 이건 언론에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제 조사를 앞두고 출두를 앞두고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한 건지 아니면 진심이겠죠. 진심인 건 맞겠죠. 아픈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안타까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언론에 이렇게 노출시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것까지 바랄 수 없다면 지금 해야 할 출두해서 담담하게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것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저런 모습을 언론에 일부러 노출하는 그런 태도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정작 지하 출입구로 갈 곳은 병원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정식 출입구로 가야 될 곳은 특검인데 특검은 지하 출입구로 가고 병원에서는 1층 출입구로 나오면서 포토라인 아닌 포토라인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자, 내일 소환 통보는 됐고 지하로 일단 들어가려고는 하겠지만 맞겠다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아니면 조사실로 올라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국면 자체가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제대로 생각해서 내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내일 아마 그렇게 해서 출두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올라가서 조사는 네. 받을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왔죠? 예. 일체요. 예, 그 전에요. 국민사법. 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나름 혁신안도 제시를 했고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한 모습인데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모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더 안타깝다라는 말씀들을 지방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지만 남은 기간 당의 추가적인 개혁 방안과 또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조만간 여러 의원분들 간의 이견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아마 퇴임하면서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담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은 단일 지도체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1등이 당 대표를 하고 2등부터 5등까지 최고위원을 하는 과거 19대 때 새누리당에서 했던 그런 집단 지도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반발이 바로 이어졌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라는 표현을 썼고요.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좀비가 된 친윤들의 한동훈 팔꺾기다.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일각에서 기득권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음모론도 있다라고 해서 아주 일각의 혹은 친윤계 뭔가의 움직임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그 반발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집단 지도 체제는 왜 친윤계에게 유리합니까? 지금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게 되면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단을 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열면요. 그냥 1등부터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등이 최고위원, 2등부터 이제 5명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전당대회 등수대로 된 거라서 저희 회를 열게 되면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발언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에 똑같은 한 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만일에 당대표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최고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3명 이상 그만두게 되면 사실은 당대표가 저절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가 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당대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사실 개파 간 갈등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갈등인데요. 만약 다음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고 대표로 당선이 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2등부터 최고위원들이 친윤계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6명이 딱 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회의책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독주를 한다. 협의를 친윤계가 마음에 들지 않게 당대표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최고위원들 몇 명이서 사표를 던지면 그 지도체제는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친윤계에서 단일해서 집단체제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동훈계나 그 외 아까 김문수 후보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단 지도체제에서 단일해서 집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일 지도 체제가 되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약간 2부 리그 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금 더 역량이 있다, 조금 더 그리고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다 당대표 예. 선거 쪽으로 가고 최고위원회는 경험이나 연륜이 되게 부족한 초선이나 뭐 저도 비례대표 출신이라서 말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원들 중심으로 아니면 방송에서 인지도 높은 분들이 정치 경험 부족해서 그냥 최고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지도부로 이끌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바야 집단 지도 체제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친윤들이 생각하는 그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닌 거죠.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한 당대표를 쉽게 끌어내리기 위한 지도 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지도 체제 변경하는 거에는 아마 당원들도 그렇고 당의 중진들도 친윤계가 아닌 중진들도 굉장히 큰 거센 비판이 일어날 거라고 예. 생각이 돼요. 네. 민주당 입장에선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희도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예. 옛날에는 저희도 집단 지도 체제였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판도 받았던 아주 옛날에요.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트랙으로 뽑느냐 원트랙으로 뽑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일에 이 그림이 친윤계의 작품이라 그러면 당대표 할 만한 인물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친윤계가 많다라는 판단 하에 한동훈이가 됐을 때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가져갔을 때에 당권을 잡는 부분과 그리고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을 저는 염두에 뒀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가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친윤계가 많다 손 치더라도 당대표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당대표가 한동훈 되더라도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당 공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아마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투표도 1인 2표, 1인 3표 이렇게 또 주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강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계보보다는 조직력이 강한 계보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 보면 확실히 이 국민의힘은 정말 집권을 목표로 정당이 존속을 하는데 집권보다는 당권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고를 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오늘 김병욱 의원과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쭉 세보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했고요. 네. 비상계엄도 함께 네. 분석을 했고 탄핵 정국, 거쳐서 대선,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렇게 쭉 오대영 라이브와 함께
주셨는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잘 되게끔 많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요일이 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히는 시간대잖아요. 이 시간 네. 오대영 라이브 방송 시간이 성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적도 있고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예. 걸렸습니다. 왕복 3, 4시간이요. 감사했고 네. 예, 승승장구를 기대하겠습니다. 민현조 의원님은 계속 뵙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9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